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뉴스데이 데일리 뉴스다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란 말이 이렇게 안 나왔을까요? 네, 오늘 추워요. 그런 날 있어요. 추워서 입 언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고 또 광고도 하나 해야 돼서요. 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취재 편의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틀 연속. 네. 그러네요. 네, 어제도 나오고. 어제 보고 오늘 봤는데도 네. 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이게 거의 뭐 내일도 볼 것 같은 거의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 감사합니다. 장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한겨레 20일 김한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렇게 세 분과 목요일 순서 함께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그 시간 순서대로 좀 보자면 오늘 새벽에는 트럼프발 속보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린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나 평화야. 나 평화야. 그래서 관세 안 거둘 거야.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와서 전 새벽에 보고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기분이 그때 달라요. 그런 것 같아요. 바이오리듬에 따라. 지금 제가 아는 그 기자가 지금 파리 특파원으로 가 있어서 다보스 포럼에 취재를 가 있길래 카톡을 했어요. 유럽에서는 서로 쌍욕을 하고 있다네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욕을 하지 않나요? 그래요? 네. 그래요? 나 몰랐네. 몰라요, 저도. 욕 안 친화적인. 만나봤어. 네.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 미국에 대해서. 욕 나오죠 지금. 네. 지금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 새벽 시간이 그게 있었고 오전에 주식장이 열리면서 그러게 깜짝 놀랐네. 바로 코스피 5천을 돌파하는 모습을 봤어요. 와 이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7개월 네.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걸 다들 알고 계실 테고 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니면 그 대선 기간에만 해도 이 5천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거나 비판하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었는데 조롱했죠, 사실. 예. 뭐 진짜 눈앞에 다가왔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80년 1월 4일에 코스피 100으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게 지금 5천이 됐다는 겁니다. 와. 아무튼 이 엄청난 성과가 있었고 이 5천에 대해서 일단 짧게 좀 언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별로 실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그 지수에 대한 감각이 잘 없어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주식을 시작했잖아요. 그런 분들 제법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가 장 선배 같은 사람이 주식을 시작하면 우린 다 나와야 된다. 그런 정도로 제가 주알못이에요. 예. 경제에 사실은 제가 경제부를 제대로 돌아본 적도 없고 그냥 안 경제부- 맞아요. 경제부는 나랑 안 맞아. 경제부를 돈 번들도 다 잃어요. 돌아도 소용없구나. 소용 없어요? 네. 좀 산업부 이런 데 출입하면 좀 나은 거 아니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경제를 잘 몰라서 사실은 주변에 주식하다 망한 친구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제가 주식을 시작했는데 돈을 버네 내가. 네, 그래서 저는 이 코스피 지수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 체감하고 있다. 예. 훌륭합니다. 기자는 그 주식 투자 합니까? 안 합니다. 별 감흥이 없어요. 다른 거 뭐 하나 물어보세요. 코인하는 다 안 거 하니까. ETF. 투자라고는 없군요. 네. 뭐 저는 뭐 주식을 안 해갖고 뭐 특별한 그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주가 5천이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있었던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 주가 5천 갈 거야. 뭐 네. 747이야.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그랬었지. 하는데 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감흥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그런 왜냐하면 그 예. 다소 선언적이고 약간 판타지의 영역이라고 예, 생각했던 예. 숫자이기도 해요. 실제로 실현된 적이 없으니까 그런 공약들이. 근데 이제 보면서 집권한 지 7개월밖에 안 돼. 물론 뭐 여러 다른 대외 변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거를 달성하는 거를 보고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맨날 정치 얘기만 하니까 세상에 정치로만
정도만 구성된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좀 파급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그 와이프도 주식을 안 하는데 어제 그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요새 만나면 다 주가 얘기만 한다. 주식 얘기한다. 우리도 이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기자실에 마감 끝나고 보면 전부 그거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장미 변호사는 저는 이 주식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매수하지는 않고 이재명 대통령 믿고 ETF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ETF 하면 뭔가 유식해 보여. ETF 저도 이게 입에 안 익었었는데 지수 연계해가지고 예. 수익 달성하면은 그 수익을 배분받는 거고 한데 지난 뭐 일정 기간 내내 올랐으니까 계속 올라요. 좋겠네. 그래서 저는 많이 이재명 벌었겠네. 대통령 그리고 제 주변에도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지지가 강고하게 다져지는 데는 주식 이 화랑이 진짜 거의 저희 그 제1 그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실은 주가라는 건 시장에서 형성하는 것이고 시장이 뉴욕장이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관련해서 관세 얘기를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반도체 쪽에 굉장히 어떤 영향을 줬고 뉴욕장이 좋았고 따라서 우리 장도 좋아질 거다라는 평가들은 있었는데 그야말로 5천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뭐 여러 방향성을 제시한 것 중에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자산을 금융시장,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라는 그 취지, 그 기조가 있었고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가 조작하면 폐가망신 시키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했고 공부를 하게 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되게끔 만들었던 부분 이것도 굉장히 크게 작동했다는 것은 뭐 어김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 불신했죠. 그 저러다가 또 꼬꾸라질 거야.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코스피 폭망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정부 정책보다는 어떻게 이 형성되는가 심리 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자산 시장을 부동산과 주식으로 좀 그 이원화해서 주식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방향을 가져가고 있고 국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상법 개정안을 제대로 한번 하면 그때 또 뛴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요새 그래프 조정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뭐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기존에 책정해놨던 기대값을 계속 상향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듣고 있는 것이고, 뭐 아시다시피 저희 뉴스다이브는 방송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주식 정규장이 닫히는 시간입니다. 애프터장은 아직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3시 반에 마감된 수치를 보면 지금 4,952.53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결국 어제보다는 40.60포인트가 올랐고 0.87%가 올랐다. 장중에 5천을 터치하고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 하나는 달성한 겁니다. 그러네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뭐 예전부터 주식 투자를 해왔던 걸로 또 유명하고,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개미이기도 했던 것이고, 욕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분석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 경영 리스크, 지배 구조 리스크, 시장 리스크, 정치 리스크 등을 거론을 하면서 이게 해결되면 당연히 주가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할 때 늘 그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어제 모두 발언에서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평화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북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아니 뭐 지금 저자세라고 그러는데 그럼 고자세로 가서 한판 뜰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겠다. 그리고 평화 위에서 성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어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근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용주의자. 하나도 근본적 입장이 없어요. 그래 좋은 의미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때 맞춰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원전 문제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검찰 개혁도 기만 그렇고. 위험했다. 아니 뭐 저는 괜찮습니다. 뭐 근본주의자 아닙니다 이재명 자, 대통령. 썸네일은 이재명 대통령 근본 없어. 주의를 달아줘야죠. 이즘. 오케이. 그럼 네 번째 올라가요. 오케이.
그래서 어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투자 시장을 옮겨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얘기해요. 근데 후보자 시절에는 그렇게 되겠어?라는 게 워낙 한국 사회 부동산 불패는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질문에서도 나 세금으로 집값 지금 그러니까 전제를 깔았어요. 나도 알아. 세금 그게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거. 근데 그거 지금 안 써. 근데 나는 뭐 이렇게 할 거야라고 뒤에 이제 늘 해왔던 설명 어제 이제 한 것 중에 가장 일관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주식시장이 만약에 뭐 안 올라가고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주식도 안 오르는데 그게 말이 돼라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5천원을 찍어버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면 이게 이제 어쨌든 대중적인 정서로 자리 잡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진짜로 이제 우리도 투자시장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바뀌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진입허들이 너무 높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2040까지도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식은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이 이게 5천이 뭐 중요하고 누가 돈을 벌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 분위기를 바꾸는 게 참 그 어려운 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꼬는 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경제 얘기를 하면 뭐 어떤 대통령이 됐건 어떤 정파가 됐건 집권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상징적인 숫자니까 이런 것들이 또 분명히 작동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을 바치는 부분 중에서도 제법 큰 부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환율이 문제죠. 환율하고 물가. 사실은 뭐 김한 기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드시지만 우리가 이제 커피, 빵 이런 거 굉장히 우리한테 삶의 소중한 존재들인데 이게 다 올라버리고 뭐 대통령께서 근데 어제도 환율에 대해 1번 질문이 환율이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1,400 한 달 후에 1,400원 얘기를 하면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환율이 조금 내려가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근데 뭐 또 보수 언론들은 10원 내리는데 대통령 발언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뽑기도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코스피는 잘 가는 거고 중요한 거는 코스피도 사실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사회 정책들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 질문이 좀 있어야 됐다. 왜냐하면 그냥 쉬는 청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 그다음에 노인 빈곤 OECD 11대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노인 빈곤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얼마 전에 경제성장 전략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코스피 5천이다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소외되는 그런 정책들은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대안이 있냐, 그것도 정부가 좀 설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5천을 찍으니까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현상이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환율이 오르면 대기업은 도움이 되는데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나 이제 물가 상승 압박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힘들고.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기고했던 이강수 평론가 분석에 따르면 이제 순자산 5분위 그러니까 가장 돈을 많은 사람들이 한 7,500만 원대 정도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하위 1분위는 70만 원대를 갖고 있어요. 주식을. 그러면 이 100배 차이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급속도로 말하자면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이 되면 이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K자형. 그럼 이게 굉장히 이제 정부가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엄청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하나의 긍정적인 작동을 하면 그 주변에서 살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맞습니다. 부분 동시에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